이 섹션에서 상영되는 작품들은 최신의 미개봉, 주류, 한국, 대중영화 화제작들만을 엄선해서 상영하게 됩니다. 관객 입소문의 근거지가 될 작정을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화 프로그래머 정한석입니다. 작품마다 조금씩 선정 기준은 다른 것 같고요. 100편의 영화가 있으면 100편의 선정 기준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몇 년 동안의 경험치를 갖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인 감독들의 경우에 부산영화제를 통해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거의 정식화되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좋은 작품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작품 만듦새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고, 그에 더해서 특별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다양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양성은 장르적인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화의 양식이나 형식이나 태도나 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의 작품이 올해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험극도 있고요, 우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리고 무성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장르적인 경향들을 겸비하고 있는 동시에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예술적 감각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자신의 창작관을 드러내는 아주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영화의 오늘 스페셜 프리미어 섹션이라는 새 섹션을 신설했고요. 이 섹션에서 상영되는 작품들은 최신의 미개봉, 주류, 한국, 대중영화 화제작들만을 엄선해서 상영하게 됩니다. 향후 개봉하게 될 작품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관객 입소문의 근거지가 될 작정을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는 2편인데요. 둘 다 월드 프리미어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소년들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실화와 허구 사이에서 어떤 흥미로운 접점을 찾아내는데 장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정지영 감독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소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애쓰는 열혈 수사반장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설경구 배우가 주연을 맡고 계시고요. 유준상, 허성태, 진경, 염혜란, 그리고 특별 출연 조진웅 배우까지 배우진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박무리 감독의 20세기 소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1999년에 어느 소녀, 소년들의 싱그러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김유정 배우를 비롯해서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이 작품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20세기의 청춘을 보낸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21세기의 현재 청춘을 보내고 계신 관객들에게는 어제 느꼈던 설레임을 이 작품을 보면서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되실 겁니다. 새로 만든 섹션에서 이 두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고, 이 두 작품들에 대한 대중성과 화제성을 이 섹션이 관객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온스크린 작품이 총 9편입니다. 그 중에서 7편이 한국 작품이고요. 7편 모두 월드 프리미어입니다. 이 작품들의 면면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장들의 신작이라고 부를 만한 작품이 3편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이 욘더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삶과 죽음과 작별과 그리고 영생, 그리고 기억에 관한 철학적인 성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하균, 한지민, 이정은, 정진영 배우들이 출연하고 계신데, 국내의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정지우 감독의 썸바디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소셜 커넥팅 앱을 소재로 해서 의문의 한 남자와 그를 상대하게 되는 3명의 여자 사이의 이야기인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정서적인 공기를 담고 있는 반면에 장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도 섬뜩한 장면들이 밀도 높게 펼쳐집니다. 특히나 정지우 감독의 그 아주 유명한 연기 연출의 그 실력이
이 신인 배우들로 하여금 백분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한편의 작품은 미ike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감독이 한국의 웹툰 원작을 한국의 배우들과 함께 작업한 커넥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커넥트의 경우에는 미ike 다카시 특유의 아주 막무가내식 괴력의 연출력이 빛을 발하고 있고요. 원작에서 가져온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거기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정혜인, 그리고 고경표, 김혜준 같은 인기 배우들이 열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장들의 신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작품이 3편 있고요. 이준익 감독도 정지우 감독도 이른바 드라마 시리즈물에는 처음으로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ike 다카시 감독도 한국 시리즈물은 처음 만들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주목받는 감독들의 화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덕 감독의 글리치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외계인을 보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제작진의 조합이 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리즈물 인간수업의 작가로 유명한 진한세 작가가 각본을 쓰셨고요. 그리고 장르물의 귀재인 노덕 감독이 연출을 했고, 그리고 전여빈 배우와 나나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여빈, 나나 배우가 맡고 있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엉뚱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전우성 감독의 몸값입니다. 동명 단편 원작을 장편 시리즈물로 확장한 작품인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탈출극이자 재난극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종서, 진선규, 장률 배우가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상영 시간을 순식간에 잊게 할 만큼 흥미진진한 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유수민 감독의 약한 영웅 클래스 1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유수민 감독이 연출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DP의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준희 감독이 총괄 감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고등학교의 괴짜 히어로들의 액션 그리고 우정에 대한 작품인데,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또 한편은 이호재 감독의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동명의 유명 에세이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아내를 위해서 요리 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어느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석규 배우 그리고 김서영 배우가 부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두 배우의 다정하면서도 따뜻한 연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시리즈물입니다. 뉴커런츠 2편과 비전 3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각양각색의 방식대로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주었었는데요. 일단 뉴커런츠 작품인 이정홍 감독의 괴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거리감 혹은 가까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내밀하면서도 신기한 방식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이모정 감독의 지옥 만세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재미있는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코믹하면서도 신랄하고 굉장히 예측 불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일종의 모험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한 친구를 복수하겠다며 찾아 나서는 두 친구의 이야기인데, 예상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비전 섹션에서의 새 작품은 이아람 감독의 기행이라는 작품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그 시청각적으로 별세계의 경험치를 아마 드릴 텐데요. 굉장히 괴상한 무성영화적 이미지, 촌스럽다 못해서 너무너무 신기해지는 어떤 컬러 이미지들이 뒤섞이면서 시청각적인 기상천외한 경험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작품은 김태훈 감독의 빅슬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거칠지만 온정 있는 어떤 사내와, 그리고 가정폭력 때문에 집안을 뛰쳐나온 가출 소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생과 그리고 교감에 대한 순간들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조연철 감독의 너와 나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수학여행 전날에 벌어지는 두 여고생의
우정과 사랑과 고백 등에 관한 그 영화인데 백일몽 혹은 데자뷰 같은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신기함을 전해주게 됩니다. 두 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와 홍상수 감독의 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는 칸느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시작해서 여러 영화제들에 상영되었고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탑은 토론토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이후에 유수의 영화제들에서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상영하게 됩니다. 정주리 감독이 갖고 있는 섬세한 연출력, 홍상수 감독이 갖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성찰과 감각을 아주 풍요롭게 담고 있는 두 작품입니다. 저희 스태프들에게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뽑고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가끔가다 프로그래머님이 초청한 작품이 관객평이 별로일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아이디 산도끼도끼야 분이 주셨는데 대책 없이 우깁니다, 저는. 두 번째는 유퀴즈 비프 특집을 한다면 9분의 프로님 중 누가 나가실 건가요? 저는 단연코 박성호 프로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재밌습니다. 타 영화제에는 없다, 부국제에만 있는 것은? 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부산영화제의 가장 큰 장점일 텐데요. 그해 최신의 가장 다양한 작품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마침내 한판 놀아볼 결심.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